안녕하세요. 김삼남TV의 삼남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제 경찰 시험 도전기, 어, 그 후속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뭐, 전체적인 건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, 어, 이번에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이제 제가 첫 번째 최종 불합격을 하고 고민에 입사했죠. 고민에 입사할 때쯤 저희 어머니가 떤 경찰 쪽에 이제 높은 간부를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되셨어요. 그분은 어, 계급이 총경이었습니다. 총경이셨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분 한번 찾아가가지고 네가 떨어진 이유를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로 찾아갔습니다. 찾아가가지고 누구누구 아들입니다. 이러이러해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또 전화를 하고 뭐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흠이 하나 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당시에 그분도 네가 해라 하지 마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는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. 물론 그 후에 또 제가 한번 찾아뵐 일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뭐 경찰 시험을 이제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죠.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 그거 경찰 시험 포기하기 잘했다.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벌금 20만 원 그거. 특히 뭐 음주나 뭐 이런 거 아예 안 되고,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정말 운 좋게 이렇게 뭐 최종 합격을 해서 경찰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를 한대요. 어떤 이제 벌금 있는 사람들, 뭐 조금 이제 핸디캡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고요. 이제 저는 이게 생각하기에 어 워낙 이제 뭐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무슨 경찰 공무원 뭐 비위 뭐 이런 게 자주 터져 나오니까 그게 어쩌면 이제 단골 기사거리잖아요. 근데 사실 공무원 집단 중에서 경찰 공무원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. 그 뭐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뭐 좀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 어떤 이미지를 중시하는 위쪽에 이제 간부님들,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이제 처음에 뽑을 때부터 문제 없는 사람, 아주 이제,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뭐 운이 물론 큰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뭐 지금 생각했을 때 뭐 아 뭐 저 정도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면은 안 걸릴 수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걸릴 수 있는 거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경찰 그 뭐 어떤 면접관에 들어오신 교수님들,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죠. 내가 아무리 뭐 경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뭐 체력도 좋고 이래도 어떤 자격 요건에서 걸러지는 거예요, 그게.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어디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뭐 자기 내부 자료를 활용한 자기만의 판단.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세 번째 면접에서는 다 포기를 하고 그 제가 두 번째까지는 정말 소명을 했거든요. 어떤 소명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면접관들 앞에서, 그때 뭐 필기 점수는 나쁘지 않았고 실기도 잘했었고 그래서 나름 소명을 했어요. 소명을 했는데 뭐 떨어졌죠. 떨어졌고 세 번째는 아 이게 이제 조금 악에 받치는 거예요. 이게 오기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 그 면접관들하고 이 싸우자는
식으로 약간 좀 덤볐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. 아니, 이거 내가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어디를 뒤져봐도 벌금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그런 말은 없었다. 근데 왜 이렇게 불이익을 주냐.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뭐 그거였어요. 네가 물론 그 자격 요건에 그렇게 배제시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가 도전하는 거는 뭐 네 자유다.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뭐 검토를 해서 뽑고 안 뽑고는 면접관의 재량이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면서 그때 뭐 이런 말씀 하셨죠. 근데 아직 젊으니까 딴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. 뭐 그 당시에 또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뭐 다른 걸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막막해지더라고요. 내가 특별히 기술을 뭐 배워놓은 것도 없고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여기만 매달려서 쭉 왔는데 그 최종 면접 가서 듣는 말이 딴 걸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참 이게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어요. 지금이야 뭐 쉽게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앞이 깜깜했습니다. 경찰 시험 자체가 이제 1년에 보통 두 번치잖아요. 그래서 이 최종에서 떨어지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뭐 누구는 몇 번 만에 붙었다, 누구는 몇 번 만에 붙었다, 뭐 세 번 떨어지는 건 기본이다,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 면접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. 정말 핸디캡을 안고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 분위기를 잘 보세요.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 가면은 보통 면접관들이 이제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. 얘가 앞으로 계속 안 될 것 같다. 나는 얘를 떨어뜨리겠다.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. 뭐,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, 뭐, 딴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보통 이런 뉘앙스예요. 그리고, 뭐, 떨어지면 다시 할 거냐.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. 보통은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. 재주도 있고, 뭐, 나이도 젊고, 이러면, 딴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은, 그럼 조금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물론 뭐 내가 정말 깨끗하다, 이러신 분들은 예외인데, 핸디캡 가지신 분들은, 그거를 아마 새겨 들으셔야 할 거예요. 제가 나름 제 벌금의 소명을 하려고, 뭐, 오만 짓거리 다 했습니다.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그 제 뭐 수사 자료나 그런 걸 다 싹 요청을 해서 제가 보고 뭐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. 근데 하여튼 안 됐어요. 그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면접관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거기에 동조해주거나 그렇지 그렇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우리 입장도 있고,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그리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. 그, 만약에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뭐 최종 면접에서 붙여줬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점수를 잘 줬냐. 여기에 대한 사유서도 써야 된다.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경찰 말고 다른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이고 제가 또 나름 또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 거고요. 추후에 경찰 시험을 관련된 제 이야기는 또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고요. 경찰 시험에 대한 건
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